2025년 1월 기준으로 돈이랑 시간 가장 적게 드는 방법, 제가 시작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걸 채워야 하는지 알고 방향성을 잡으면은 실행력도 높아지거든요. 오늘 영상은 투자 입문이다. 20분 미만인데요. 국내 서점에 깔려져 있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이나 더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담았으니까요. 돈도 아끼고 싶고 시간도 아끼고 싶다면은 이 성장 과정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대략 6년 정도 결제한 내역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많거든요. 다른 사이트는 증빙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첨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도회 가능한 기간만 받아온 거라 가지고 사실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주식 투자 강의에만 못해도 4,500 정도는 쓴 것 같아요. 많이 쓴 게 자랑은 아닌데 참.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좋은 컨텐츠가 많은데 뭘 그걸 돈을 내서 이렇게 듣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돈을 내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했는데 사실 돈만 쓰고 변한 건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하면 다행이죠. 투자금까지 물려가지고 나중에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돈이 필요해서 손절하면은 금액은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좀 많이 아프죠. 돈 벌려고 배운 건데 참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결국에는 수익입니다. 무슨 수익? 투자 수익이죠. 운이 받쳐가지고 상승장에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합니다. 여지없이 하락장 오고 횡보장 옵니다. 또는 상승장인데도 테마주 하다 보면 이제 재료가 소멸돼서 물리기도 해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주식은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자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생을 봤을 때 3분의 1은 좋고 3분의 1은 안 좋고 3분의 1은 그저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내 주식으로 보면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해외 주식 보면은 3분의 2는 좋은 것 같아요. 3분의 2도 넘죠. 한 5분의 4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공황이라든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미국 주식은 쭉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내 주식을 왜 하는지를 보면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원화로 받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해외 주식 살려고 그러면은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를 세계적으로 우리를 중독시키는 욕망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돈이 없으면은 이거 그것도 못 삽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투자 수익입니다. 투자 수익을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죠.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물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존버합니다. 존버하다 보니까 더 떨어져요. 시간을 두고 하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갑니다. 국내 주식이 좀 화가 나죠. 물타기 하기도 무서워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복입니다. 물렸다가 돈 필요하니까 손절하고 그런 다음에 또 좋아진대. 신문기사에서 코스피 역대급 신고가 어쩌고저쩌고 2차 전지 간다, 방산 간다, 우주 간다 이러고 유튜브에서 막 뭐 하니까 포모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합니다. 또 물립니다. 또 돈 필요해서 또 손절해요. 이게 개인 투자자, 국내 주식에 머물러져 있는 오락개미 끊기지 않는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걸 끊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국내 주식이 왜 강의를 듣고 뭘 해도 수익이 안 나는지를 본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책 보고 장기 투자면 한국 시장에서 깡통 찬다. 맞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좋은 주식, 정말 가치 투자가 통하는 그런 주식들을 미국 시장에서 했고요. 한국 주식을 아마 투자를 안 해봤을 거예요. 했으면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부동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게 우상향하고 기업이 수익이 나면은 이게 배당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시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야. 북하면 12 때리고 BW 나오고 유중, 사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유튜브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회사의 펀더멘탈,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그냥 주식 숫자만 늘려놔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오고요. 신규 상장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시총만 불려가면서 또 다시 상장 폐지 당하고 거래 정지 당하고 이렇다 보니까 장기 투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일단 우리가 투자를 왜 합니까? 그쵸? 우리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그래도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은 했지. 맞아요.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은요, 원화. 즉 원화가 계속 불어나고 그 원화를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막 예를 들어 5,000원에 한 마리, 아마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2026년이 되면은 5,000원에 이 정도밖에 못 산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되고 해도 원화 가치가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데 약간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간 거다. 그냥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원화 가치는 계속 불어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다. 이거에 대한 기울기는 모릅니다.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방향성 자체는 하향이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화라는 건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즉 한국은행이 종이에다가 인쇄기를 해서 원화가 나옵니다. 원화가 나오게 되면 그거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남쪽에 머물러져 있어요. 근데 달러는요? 달러는 미국에서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즌에도 달러가 계속 뿌려지고 미국은 계속 뿌려대지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국가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잖아요. 기축통화 아니고요. 통화 수준은 22에도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제력 수준이 GDP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에서 11인데 그 22 안에도 못 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달러, 뭐 유로, 이렇게 파운드, 위안화 이렇게 있는데 22 안에도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화 가치는 계속 이렇게 수렴하면서 떨어집니다.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서 원화랑 MT 통화량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통화량 분의 1 하면은 나오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99.98%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막 반토막이 됐다 이거죠. 1970년도에 이렇게. 잠깐 종잣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종잣돈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1970년도에도 1억, 이때도 1억, 이때도 1억.
1억의 가치는 큽니다. 지금도 여전히 1억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퍼센테이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억에 대한 종잣돈의 가치는 여전히 큽니다. 아마 2040년도에도 이 1억에 대한 의미는 클 것 같아요. 2060년도에도 이 1억의 종잣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강력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종잣돈 잘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198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오른 것 같아요. 꾸준하게 우상향 맞죠? 우상향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도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고, 그래도 그걸로 보면은 우상향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M2 통화량, 실질적인 그 통화량 대비 코스피 지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올라왔는지 퍼포먼스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봐볼게요. 네, 이겁니다. M2 통화량으로 코스피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저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IMF 이후로는 코스피 코스닥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와서 힘들어졌다, 뭐 비트코인으로 빠졌다, 해외 주식으로 서학개미로 빠졌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은 건 맞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지금까지 박스권 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스피의 의미를 저는 요때 알았어요. 아, 진짜 박스피구나. 그 박스피의 하단 부분에 또 위치하고 있죠. 그 또 왜 이렇게 되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떨어지나 봤습니다. 봤더니 2022년도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곡물주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테마 일어나면서 막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곡물 골고루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안 오른 게 없던 것 같아요. 식품주도 오르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자원 빈곤 국가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영상 기준으로 보면 24년 9월인데 테마가 올해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죠. 23년도는 호전도체 있었다면 지금 대한고래 테마가 강하게 나오는 게 다 이런 펀더멘탈에 의해서 재료에 또 확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왜 안 되냐? 우리나라는 수출 80%에 나는데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도 큽니다. 수입 의존도도 또 커요.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은 원자재들은 다 수입해야 돼요. 근데 자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국내 주식을 하는 것과 이걸 모르고 국내 주식을 하는 것은 저는 천지 차이라고 봐요. 큰 뷰에서 꼭대기에서 쳐다보고 내려가는 거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종목이 올라서 100%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2018년도는 전세계 GDP의 1.89%인데 0.02% 줄었네.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왜 나스닥 지수를 보고 왜 미국 시장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고. 미국이 올라가서 호재 받지만 한국은 모르쇠 하잖아요. 뭐 무슨 일 있어요? 모른 척하고. 악재는 여기서 살짝 받으면 여기는 전통으로 제대로 받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의 참 모습입니다. 거시적인 것도 한번 봐볼게요.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위 제조업, 상위 제조업 이렇게 있는데 하위 제조업의 강국이었어요. 노동력 중심에.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그걸 대체했고 공장이 이전되고 하면서 이런 노동력 중심의 산업 구조가 해외로 이전이 되는 거죠. 공장이 해외 이전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상위 제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닉스, 그런 상위 제조업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높은 임금입니다. 깊게 들어가는 노동 생산성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조업 비중이 그렇게 높죠. 여기 보면은 전 세계 평균은 16%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26%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들의 또 특징이 뭡니까? 경기 순환을 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 요즘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 요즘은 조선 경기는 많이 힘들어.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뭐예요? 사이클을 탑니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가 없습니다. 미국은 왜? 독점 기업이니까, 욕망 기업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거 하나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순간부터 계속 돈 벌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CD로 나왔는데 지금은 CD도 아니고 시리얼 넘버만 딱 줘버리면 뭐 원가 생산하는데 돈도 안 들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요. 왜 미국 주식이 세상을 지배했는지 점점 아시게 될 겁니다. 밸류업 이런 것들 상장사 9번 막 밸류업 지수 오래 막 있었지만 됩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 상장을 목표로 하지만 시총을 목표로 한다는 게 좀 사실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국가는 부유해지지만 그 국민은 계속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국내 주식,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뭐 경제 구조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반대하실 분들도 있고 네가 뭘 하냐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이니까 필요한 것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주식 그러면 수익 내는 법 과연 없는 건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윙 투자, 테마주로 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빨리 단타 매매, 그나마 가장 안전하고 지수 ETF, 세트 ETF 말고요.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가는 지수 ETF를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은 단타 매매. 왜? 돈을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단타 매매가 난이도는 가장 높아요. 그러나 가장 보수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못 믿으니까 가장 짧게 머물렀다가 가장 빨리 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출해서 우상향하는 자산,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또는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의 주담대를 상환하는 역할로 원화 채굴, 이게 좀 너무 슬픕니다. 원화를 채굴하는 용도로 들어가는 거죠. 윈윈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스윙 투자랑 단타 매매는요, 투자라는 카테고리에 속해서 있지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투자라는 게 뭡니까? 투자의 가장 큰 힘?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도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결과를 내야 돼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더 크죠. 그게 아니면은 자본가들은 돈을 뺍니다. 다른 자산운용사로 넘어가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어쨌든 전문가라고 뽑고 돈 많이 줘서 너네 동아시아 펀드를 너네가 관리를 해. 이런 아시아 마켓을 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파견이 돼서 돈을 벌어서 어쨌든 미국에 있는 내 딸 셀리에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한정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는 투자금이 어떻게 나와요? 여유 자금으로 하잖아요. 저축할 거 투자금으로 빼진 않잖아요. 저축할 건 다 하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금을 설정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시간이 그래도 있는 거죠. 물론 연간 수익률이라든지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국내 1등이라는 삼성전자 주가 차트만 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건 뭐냐면 윈윈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넣어요. 돈을 넣는 것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돈을 가지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돈이 그 자금으로 쓰이면서 돈을 벌고 기술 혁신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점과 고민들을 해결해주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벌어서 회사는 커지고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줍니다. 근데 배당을 주나요? 우리나라? 주는 데도 있죠. 거의 쉽지 않아요. 배당을 준다 그래도 시세 차익이 또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 배당 수익을 날려버리는 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배당도 또 떨어져요. 결국에는 시간이 힘이 안 됩니다. 해주식은 그래도 배당도 뭐 3개월마다 주는 데도 많고 충분하게 성장을 마친 곳의 기업들은 배당을 충분하게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배당주 투자로 생활한다, 노후 대비한다 이런 책들도 많고 영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은 왜 그러냐? 투기입니다. 왜요?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제로섬이에요. 누군가가 이뤄야 됩니다. 또리 아버지, 영희 어머님 또는 이제 막 시작한 대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 제로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시세 차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은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투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가치 투자 책을 읽고 해외 주식 책을 읽으면 과연 실전에 적용이 될까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우존스 하락 나스닥 반감한다 했는데 금투세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수익률이 나오면은 금투세를 내든 안 내든 무슨 상관입니까? 수익률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이러했습니다. 원래부터. 핑계를 대는 거죠. 무언가 당위성을 주기 위한 것들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내년에도 무언가가 나올 거고요. 내후년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금투세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이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로섬이고요. 나스닥 쭉 우상향합니다. 통화량으로 나눠도 우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쭉 내려갔다 이제 밴드권에 있는데 그 밴드권에 또 하단에 지금 머물렀어요. 무슨 공황 터진 것도 아닌데 코로나 공황 때랑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주식은 인출만이 답이에요. 그럼 또 뭐야? 왜 인출을 하면은 뭐가 없어요? 예, 복리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1,000만 원으로 만약에 단타 스윙을 해서 테마주를 잘해서 10% 수익이 나서 1,100만 원이에요. 그럼 또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서 1,100만 원에 10%를 내고 계속해서 복리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출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복리 효과는 여기에서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10% 나서 수익금이 100만 원 나면요. 요걸 사던가 아니면은 주담대 상환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출만이 답입니다. 사실 합법적인 그런 곳입니다. 이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씁쓸합니다. 사실은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요. 여기가 가장 잘 되길 원해요. 근데 너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죠. 실망해서. 예전에는 분노했어요.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젠 분노 안 해요. 왜? 이젠 해외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요. 떠나는 겁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음 편하게 배당도 받고 장기적인 우상향 자산이 나오니까 보유 기간을 늘리면서 복리 효과도 나옵니다. 노후 대비 자산으로도 시간에다 투자를 하면서 20년 적립식 투자도 하잖아요. 어떻게? 뭐 퇴직연금이나 ISA나 IRP 이런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계속 뭐 S&P 500 같은 지수 ETF에다가 계속 20년 투자 적립식을 해서 내가 55세 이후에 딱 연금 개시를 하는 거죠. 그때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내 주식은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 스윙 투자, 단타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공시 리스크도 있어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하잖아요. 애플이 그렇게 주가 부양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 국내 주식으로 원화를 채굴해야 됩니다. 해외 주식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속 주식 숫자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조건 해외 주식을 다 하라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해외 주식은 엔비디아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실적 발표가 너무 뒤에 있으니까 지켜보자. 나스닥도 계속 마이너스 3% 세반 이렇게 찍히면서 좀 위험하다. 라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최근에 연예인 분들 나오고 그냥 아무 때나 사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오르긴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 주식도 국내 주식보다 좀 안정감 있게 우상향을 하는 것뿐이지 주식은 항상 그래요. 기본적으로 육식이다. 사자와 같다. 아무리 얌전해도 어린이 대공원에서 키운 사자도 포메리안보단 무서워요. 국내 주식은 진짜 원화를 채굴하는 것이 맞습니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수익이 나면은 바로 인출을 해서 다른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살 거면은 원화를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용도도 다르고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밸런싱 있게 배우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하는데 어렵냐고요? 딱 목표를 가지고 내 그릇만큼 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특강을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요. 밑에 링크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보시면은 저희가 비공개 링크를 개별적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특강 때 뵐게요.